안녕하세요. 마이스케치업의 스케치업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룹과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은 아주 편리한 모델링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패곡선을 만들면 면이 만들어지고요. 이 만들어진 면에서 푸시풀 도구를 이용해서 입체를 만드는 이런 형태로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쉽게 면이 만들어지고 푸시풀이 되는 거에 반해서 또 수정이 어렵다는 부분이 좀 단점이 됩니다. 일반적인 수정은 쉽게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옆쪽에 똑같은 육면체를 비슷한 육면체를 하나 그리고요. 이동을 해서 서로 겹치게 되면 자, 겹쳤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제 그 육면체가 있었잖아요. 얘를 다시 무브 툴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전 객체하고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착이 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 부착이라는 부분들이 선이 선을 교차해서 지나갔을 때 선을 끊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면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문제는 자동으로 부착이 되고 잘려지기 때문에 선을 공유하거나 하게 되면 면도 같이 붙어버리는 그런 안 좋은, 그러니까 모델링 할 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모델링을 하실 때 각각의 부재나 객체별로 묶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자, 언두를 통해서 자, 이렇게 두 개의 육면체가 있습니다. 이대로서는 그냥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형태가 이제 완성된 하나의 파트거나 부재가 된다면 해당 객체를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만드셔야 돼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메이크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했던 객체를 하나로 묶게 됩니다. 자, 하나로 묶여 있는 객체는 좀 전처럼 이동을 해서 겹치기를 해도요. 자, 다시 이동을 해 볼게요. 아까처럼 부착이 되지가 않죠. 일단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묶여 있는 상태가 되면 이 그룹 바깥쪽, 그러니까 그룹에 묶여져 있는 것 이외의 객체들과 상호 간섭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독립된 객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쪽도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그룹이 되죠. 이러면 서로 완벽하게 독립된 객체가 됩니다. 자, 그룹이 되기 전에는 푸시풀이나 무브 툴로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한데요.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객체를 선택 툴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점선의 바운더리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객체만 편집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그룹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그룹이 지어지기 전과 마찬가지로 수정이 가능하게 되고요. 자, 수정이 다 끝난 다음에는 ESC 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이 영역의 바깥쪽에 클릭을 해주시면 편집 상태가 해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스케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하실 때 항상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쓰셔야 되고요. 통상 그룹을 쓰게 되고 컴포넌트라는 개념은 반복되는 객체에 쓰게 됩니다.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블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실 텐데요. 반복돼서 사용되는 객체를 하나로 만들어 놓고 수정할 때 동시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게 블럭인데요. 그게 그 오토캐드에서 만든 블럭을 스케치업으로 가져오면 컴포넌트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자동으로요. 그래서 컴포넌트도 블럭이랑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원형 기둥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메이크 그룹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요. 우측 버튼을 눌러서 메이크 컴포넌트로 변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과 달리 컴포넌트는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주석을 달 수도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부착이 되는지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기둥이라고 쓰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건 그룹이고요.
자, 육안으로는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컴포넌트인지 그룹인지 아시려면 엔티티 인포 창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컴포넌트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건 클릭하면 그룹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다중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위쪽 줄은 다 그룹입니다. 아래쪽 줄은 다 컴포넌트고요. 컴포넌트를 복사했으니까 컴포넌트, 그룹을 복사했으니까 그룹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룹을 더블 클릭해서 기둥 하나를 수정을 하게 되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 영역 안에 있는 객체가 수정이 되죠. 자, 아래쪽에 있는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하면요. 자, 복사했던 모든 객체들이 동시에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객체라고 하더라도 컴포넌트를 만들고 복사를 하시게 되면 원래 이제 있는 데이터에 비해서 얘는 인스턴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핑을 한다든지 그 그룹 안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동시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돼서 사용되는 창호나 기둥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점은 컴포넌트라고 하더라도 더블 클릭해서 편집하는 부분만 동시에 적용이 되고요. 컴포넌트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 스케일 도구로 이렇게 크기를 변경하시면 원래 이제 복사했던 인스턴스들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블 클릭을 해서 편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동시에 수정이 되긴 하는데요. 비례가 달라지게 됩니다. 스케일로 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일단 만드신 다음에 스케일로 조절하지 마시고 항상 더블 클릭해서 안쪽에 들어가서 수정 작업을 해주시면 컴포넌트를 만든 취지를 살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우스 우측 버튼을 쓰지 않고요. 자, 이렇게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라지 툴셋에서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Make Component라는 아이콘이 있죠.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아까 컴포넌트를 만들 때처럼 Create Component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Create를 누르시면 컴포넌트 작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